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은 어떤 뉴스 속으로 좀 훅 들어가 볼까요? 네, 포항 지진의 여파가 학교와 교실도 뒤흔들었죠. 예. 어제 예정돼 있던 수능 시험이 한 주 뒤로 미뤄진 겁니다.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하고 또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긴 했지만, 그렇죠. 근데 당사자들의 당혹감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예. 먼저 수험생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죠. 수능이 연기된 게 처음 있는 일이라서 되게 당황스럽고. 수능 이제 D-Day가 넘어가잖아요. 그때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그거 다시 해야 된다니까 그게 너무 힘든데. 남은 자료들 마저 다 풀고 새로운 자료 사든지 해서 어떻게 일주일 보내야 돼. 요즘은 시험 보기 전에 그렇게 문제집하고 썼던 교과서 모아서 버린대요. 네, 그래서 예, 버렸던 거 찾느냐고 뭐 여기저기서 소동이 벌어졌다던데 네. 다들 걱정이 많네요. 시험을 준비할 기간이 더 늘긴 했는데 예. 사실 이들에게는 지옥 같은 입시 전쟁 기간이 한 주 더 늘어난 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오랜 기간 입시 전쟁을 치르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3이나 재수생들 말고요. 예, 고등학생들을 넘어서 중학생 또 초등학생들까지 이미 대학 입시를 위한 전쟁터에 놓여 있다. 이렇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초등학생까지? 그러니까 뭐 한두 학기 선행학습 정도가 아니라요? 네. 진짜 입시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는 초중학생들. 이번 훅뉴스에서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오늘의 훅뉴스 주제 뭐 제목만 들어도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데 대체 어느 정도나 지금 선행학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만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중학교 한 학년 과정도 아직 마치지 않은 학생들임을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그냥 작년이 중학교 걸 끝냈어요. 그냥 작년에. 고등학교 다 끝냈는데 심하다고 좀. 저 수학 올림피아드 준비하고 있어요. 수능 숙제 끝내고 확률과 통계 그것도 좀 하고 미적분도 좀 하고 있고 중학교 5학년 때 수술을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말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투하고 있었어요? 네. 수투면은 이거는 고등학교 중에서도 이과생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현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죠. 근데 그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투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야. 지금은 그 단계도 넘어서 확률과 통계라는 더 어려운 영역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김정은 기자 지금 뭐 영재학급 학생들 만나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아주 일부만의 현상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중학교 그보다 앞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현실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찾은 곳이 있는데 바로 서울 대치동 학원가입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라 그러면 뭐 전국에서도 교육 특구라고 불리는 지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 14일 밤 그리고 어젯밤 연이어서 찾아봤는데 예. 심화학습 또 선행학습으로 유명한 학원들이 질비했고요. 밤 10시가 가까워지자 3차선 도로에서 건물에 접한 한 차선이 순식간에 주차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태우기 위한 차들이 쭉 멈춰선 그런 장면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시 15분쯤에 수십여 명의 학생들이 학원 건물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요. 예. 준비된 승용차에 쏙쏙 올라탔고요. 이들 중에는 초등학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만난 한 초등학생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지금 5학년이에요. 학원에서 수업 끝나고 나왔어요. 수학 중학교 2학년. 저보다 더 늦게 하는 애들도 많아요. 한 11시까지도 해요. 5학년인데 11시까지 한대요, 밤에? 네. 그런데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가에 한 건물이 있었는데요. 예. 자정쯤이 되자 앳된 아이들 20명 정도가 한꺼번에 나오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었거든요. 밤 12시요? 밤 12시요.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근 독서실에서 밤 늦게까지 몰래 교습을 받고 나온 초등학생들이었던 거죠. 단속을 피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현장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이에 대해서 대치동 유명학원 한 관계자로부터 은밀한 사실을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와 같은 비밀 심야 교습이 성행하고 있고요. 예. 그 해당 학원을 다니는 초등학생들의 수만 한 학원이요. 예. 초등학생 400에서 500명에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별도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근에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5시에 와서 10시까지가 기본 수업인데 11시까지 하거나 1시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죠. 소속된 초등학생들만 해도 한 400~500명? 고등학교 보통은 1학년 과정까지를 목표로 해서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중등 과정은 45만 원, 60만 원까지도 가죠. 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숨어서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한다? 네. 근데 그 내용이 고등학교 과정이다? 그렇죠. 참 이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실 텐데 이게 물론 대치동이라는 워낙 교육열이 높은 곳에 아주 이례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몇몇 학생들의 아주 특수한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몇 가지 원인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 네. 우선 서열화된 고등학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고등학교부터 서열화가 돼 있다? 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좋은 고등학교부터 진학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이미 널리 퍼진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대입을 바라보면서 우선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한다 이런 얘기네요. 네, 특히 뭐 과학고, 영재고를 준비한 학생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요. 예. 이 밖에 특목고 또 자립형 사립고 등을 진학하기 위해서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입시 경쟁 체제에 내몰린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좋은 고등학교부터 가야 된다. 실제 현실이 그렇군요. 서울대학교의 경우 2017학년도 합격자 가운데 분석을 해보니까요. 일반고 출신 비율이 50%도 되지 않더라고요. 절반 이상은 소수 명문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명문고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안달이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사교육 없는 세상 안상진 정책대안 연구소장의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명박 정부 때 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사고, 서울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가 엄청나게 많은 수가 이제 그때 생겼거든요. 문제는 그러면서 이제 외고나 국제고나 어떤 과학고들도 확대가 되고요. 영재학교도 확대되고요. 서열화되어 버린 거예요.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의 어떤 시작은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저학년 여기까지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뭐 여러 가지 취지는 좋았어요. 여러 가지 고등학교들이 나오고. 근데 지금 그게 원래 취지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부작용이 생겨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종 문제도 있습니다. 학종, 학생부 종합전형, 이 대입전형 말씀이죠? 네. 내신 성적은 물론 수상 실적, 동아리 활동 등을 모두 평가해서 대학 입학 전형에 반영한다 이런 제도인데요. 그렇죠. 201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전체 수시 모집 비율이 74%인데 그중 서울 소재 대학 수시 전형의 경우에는 신입생의 56%를 학종으로 뽑거든요. 그 정도로 절대적입니다. 이것도 역시 취지는 좋아요.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겠다.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수상 실적도 보고 동아리 활동도 보고 여러 가지 스펙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고등학교 때는 수상을 위한 특별 활동 또 개별 동아리 활동에 역점을 두게 되고요.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것은 중학교 때 끝내야 된다. 이런 인식이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입을 위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은 중학교 때 끝내야 고등학교 때 동아리도 들고 뭐 대회도 나가고 이러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교육평론가 이범 씨의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학종이란 게 워낙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전형 요소를 동시에 준비할 걸 요구하거든요. 일단 내신이 들어가죠. 각종 교내 경시대, 동아리 활동 들어가죠. 봉사활동, 독서활동 들어가죠. 각종 자격증 인증. 거기다 이제 소논문은 이제 경시대를 통해서 반영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신 준비를 중학교 때 상당히 끝내놔야 나머지 교과요 활동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고등학교 때 해가지고 학종 준비를 제대로 완성할 수 있다. 성적은 기본이고 동아리 봉사활동, 독서활동, 자격증도 따야 돼요? 성적 관리할 시간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앞서 서열화를 낳은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300,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거든요. 또 과거 입학사정관자에서 비롯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결국 이전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들이 모두 원래 취지가 퇴색된 모습입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취지는 좋았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보면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취지하고 또 결과가 다를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정책이 하나 더 눈에 띄는데요. 뭡니까? 이달 초에 교육부가 발표한 중학교 자유학년제입니다. 중학교 자유학년제도? 기존의 자유학기제가 한 학년으로 확대돼서 내내 전국 1,500개 학교에서 실시되는 건데요. 자유학년 기간인 1학년, 그 한 학년 때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요. 주로 다양한 진로 탐색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취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자유학년제도 부작용이 지금 우려가 되는 건가요? 자유학년제를 제대로 운영하기에는 인력 때문이든 예산 때문이든 그 학교 안팎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갖춰지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방치되기 일수라는 게 일선 교사들의 평가인데 앞서 지금까지 4년간 자유학기제를 운영해 맞다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의 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학부모가 관심이 많은 학생들인 경우에는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해가지고 학생들의 뭐 이제 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발전되는 반면에 이렇게 관심도가 좀 적은 집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끈을 놓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안한 학부모들이 이 자유학년제 기간 동안은 사교육에 의존하는 거군요. 안 그래도 고교 서열화 또 학종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일찍부터 입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학년제 때문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선행학습에 불이 붙는다면 그 경향이 더욱 짙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라는 거죠. 지금 세 가지 짚어주셨어요. 네. 고교의 서열화 문제, 학종이라는 대입 전형 문제, 그다음에 자유학년제 문제까지 겹치면서 취지들은 다 좋은데 네. 참 우리 사회에서 이상하게 다 일그러지면서 부작용을 낳는 현실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디부터 손을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뭐 다행히 고교 서열화의 한 축이었던 자율형 사립고 또 외고와 같은 특수 목적고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라서 폐지 수순을 밟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들 학교의 우선 선발권이 없어지면서 우수 학생을 미리 확보하는 길이 어려워진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특목고 들어갈 학생들은 일반 고등학교하고 같은 날 시험을 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재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선택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수순. 전망이 나오는 건데 나머지 과학고 영재고에 과열된 입시 경쟁 문제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부작용 등은 앞으로 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져 있죠. 교육과 입시에 대한 문제도 좀 공론화위원회 같은 틀을 마련해서 풀어보는 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본적 해법을 위해서는 교육 당국자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또 학생 모두가 머리를 맞대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입시 전쟁으로 몰리는 나이가 이렇게까지 내려가고 있다면 이거는 비정상의 사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 중이잖아요. 네네. 교육의 현실, 우리 교육계의 현실에도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훅뉴스였습니다.